국민의 즐거움과 알 권리를 위해 저널리즘의 선봉에 서는 곳, 방송 언론사. 당신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목소리로 감정을 전달하는 성우. 누구보다 신속하게 사실을 담아내는 기자. 세상을 글로 풀어나가는 구성 작가와 매 순간 정확하게 완성도를 유지하는 프로듀서.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끝없는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버텨낼 예비 방송인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당신의 성공 취업을 위해 조합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방송사건. 그 마지막 전설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저희가 여름날의 기적에 위해서 또 하나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이었죠. 가을의 전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아쉬운 마지막 주인데요. 대기업 공채만 바라보던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직업군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방송사 특집으로 이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무도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직무입니다. 지난주에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아나운서? 참 정말 영혼 없이 얘기하는 건 뭐 진짜 예나 아나운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은정 아나운서도 그렇고요. 네, TV를 오늘 보시는 기대돼요. 어떤 여자분들도 이거 꼭 직업과 관련 없이 분명히 어떤 여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업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개인적으로 참 유용하겠다. 특히 여자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방송 분장사의 세계에 대해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다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매일 이렇게 그럼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게 저희 되게 아닌가. 뽀얗잖아요. 네. 이분들 없으면 제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패널로 출연하신 남자쌤들도 사진 찍을 일이 있거나 또 뭐 방송 출연하신 날로 스케줄 잡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화장을 해주니까. 그렇죠. 한 김에 사진까지 찍는 그렇게 일석이조의 네.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남자도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지만 분장을 받아서 달라진 겁니다. 네. 예. 그런가요? 왜 웃습니까? 네. 감사 네. 인사드리고요. 네, 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같은 아나운서부터 가수, 뭐 연기자, 네. 기자, 뭐 다양한 출연자들의 얼굴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 분장사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미모를 책임지고요. 또 어떨 때는 나이를 들어 보이게, 또 나이를 어려 보이게, 착해 보이게, 무섭게 보이게. 그야말로 뭐 방송에 출연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마법을 걸어주신 분이고요. 또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방송에 못 나올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분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맞습니다. 방송 분장사 오늘 가을의 전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송인들의 얼굴 위에서 예술을 실천하시는 그렇죠. 분. 예. 참 이 얘기가 대사가 참 단순한 마음에 화장이 아닙니다. 네, 예. 좋은데요. 사단법인 한국분장예술인협회 최윤영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뭐 회장님이셔서 화장이 정말 잘 먹었다고 그러나요? 잘 먹었다고 참 하죠. 이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회장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협회는 대한민국의 분장, 메이크업을 책임지는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협회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교육하는 그런 협회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한국의 분장의 어떤 미래 그런 것들을 함께 모색하고 도모하는 그런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본인이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 네, 저도 이쪽 업계에 들어온 지 한 25년 정도 25 네, 년이요? 일을 했고요. 25년이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현장보다는 우리 후배들, 후진들을 양성에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저희 협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아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30대로 보이시는데 25년이면 아기 때부터 하신 거예요? 50대, 애들 50대 접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으실 것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이 우리나라 방송 분장사 후배들을 정말 숱하게 배출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이분은 이제 소개를 한 게 무색합니다. 오늘 굉장히 또 화려한 복장으로
가을에 어울리게 네.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 큐카드로 얼굴 가리고 있는데요. 네, 단풍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단풍 네. 입고 오신 코리아 카레지 임소왕 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단풍을 입고 왔습니다. 네. 자, 네. 이번 주말 어떻게 보셨나요? 성화쌤. 네. 단풍을 입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요 정말 되게 몸은 편하고 마음은 불편하게 지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사나 뭐나 특집들 하고 있지만 대기업 공채라는 친구들이 이제 합격 발표가 속속 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지금 기로에 있어서 되게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이런 합격 발표 때문에 불이 타고 또 국민들은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이 타고요. 네. 여러모로 불이 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분장사라는 말도 있지만 저희가 이 말은 좀 이렇게 촌스러운 느낌이에요. 한국말이긴 하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게 좀 훨씬 멋있습니다. 제가 뭐 네. 사대주의자는 아닌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말 더 멋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송 분장사로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데 메이크업과는 좀 다른 건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 명칭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국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영어로 하면 메이크업이라는 말에 사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음. 중국에서는 화장사란 말로 다 포함이 돼요. 화장사. 네. 아하. 근데 한국은 참 특이하게도 예. 이 분장이라는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 해왔고요. 이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이 개인 아름다운 뷰티 화장을 말하는 걸로 그렇죠. 좀 저희가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발전해 예쁘게 와서. 하는? 네. 그쵸.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큰 틀 안에 분장사라는 아주 특수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뭐 네. 귀신 분장한다든가 네.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네. 분장한다든가 무서운 네. 분장도 그건 화장이라기보다 분장의 개념인 거고 네, 분장이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예쁘게 하는 메이크업 외에도 네. 그런 분장까지 다 책임지실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장의 영어가 네. 뭐 메이크업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아니요, 것 맞죠. 같은데요. 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다 그러니까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써왔어요. 메이크업이라는 사실 큰 틀 안에 네. 분장이 일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저희가 말하는 메이크업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뷰티 메이크업, 아름다운 메이크업, 어떤 모델, 뭐 배우, 일반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이는 메이크업을 우리가 메이크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네. 분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는 아름다운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캐릭터를 만드는 거를 분장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분장사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회사도 있고요. 근데 네. 뭐 저희는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귀신 분장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화장의 개념인 거고 그 메이크업 안에 화장의 어떤 뷰티 아티스트도 있는 거고 뷰티 메이크업도 있는 거고 어떤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극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분장의 개념도 있다. 이걸 네. 좀 자세히 구분을 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과는 달리 방송 분장사는 그야말로 좀 분장 스킬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임송아 강사님께서 방송 분장사가 하게 되는 다양한 분장들을 정리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분장, 화장, 또 메이크업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는 것이 바로 방송 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하는 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대물 드라마를 먼저 가장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예쁜 주인공이 출연을 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헤어라든지 메이크업을 다듬는 정도의 일반적인 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없이 그냥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깔끔하게 다듬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시사 교양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크업과 분장이 들어갑니다. 출연자들의 분장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와는 좀 날 예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깔끔함만 요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분장이 들어가는 이런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도 분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특징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 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일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특수적인 노숙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렇게 분장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입혀주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시면 상황 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특수 분장이 있는데요. 이건 예능이라든지 뭐 드라마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본인의 어떤 특징을 뭐 세일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상처라든지 아니면 사극에서의 다양한 여러 가지 특수한 모습들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특수 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 분장과 화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분장사가 어떤 분장을 하는지 종류별로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또 너무 박나래 씨, 재밌었어요. 박나래 씨, 그게 마동석 씨 맞아요. 분장한 건데 네. 굉장히 여자분인데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성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착각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분장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신시킬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회장님, 이게 난이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본인이 얘기해서 그냥 하는 뷰티 메이크업 말고 저희가 예전에 무슨 뭐 그 개콘에서 많이 보지만 뭐 이렇게 뭐 골룸 분장도 하고 네. 요즘 뭐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그렇지만 최고 베테랑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금 나온 그 순서대로 그 분장사의 영역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맨 생각하시면 될 것 마지막이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개성이 없는 그리고 현대물, 특히 청소년 같은 거 그런 분을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피나는 사람은 또 이제 네. 나이 들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도 갔다가 나중에는 정말 요즘에 그 영화야 부산행인가요? 그렇죠. 그 좀비들 좀비 많이 역할. 네, 그런 특수 분장까지 그 좀비에서 할 때 네. 분장사가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숫자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고도로 숙련된 분장사들이 투입이 돼야 그런 큰 작품이 가능합니다. 그런 건 진짜 네. 시간이 꽤 걸리죠. 한번 한 사람이 한 사람 맡아 준비하는데 보통 고난도는 몇 시간까지 걸려요? 그것도 이제 그 개인에 따라 다르게 잘하시는 선생님과 뭐 스태프와에 다르겠지만 스태프들은 회장님이 하신다면 글쎄요. 저도 뭐 특수분장 전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래도 한 정확한 그 주인공 좀비 같으면 최소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장난 아니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 분장할 때뿐만이 아니라 특수 분장 같은 경우 그 사전에 굉장히 제작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배우 얼굴에 맞게끔 또 보형물 같은 거를 그냥 바로 준비를 하는 게 해놔야 아니고 되는데 아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머리 역할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네. 그 선 같은 게 티가 안 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대머리를 씌우는 거를 만드는 작업부터 사실 사전 그래요? 작업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뭐 시간과 스킬을 요구하고 이렇게 뭐 다 단계가 있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 방송 분장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있습니까? 뭐 네, 대기업 방송국에는 공채가 있고요. 있습니까? 요즘에 아하. 아주 드물긴 합니다. 근데 네. 요즘에 또 아웃소싱 외주 제작이 많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예, 하고요. 외주 제작사에 또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네.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일하면서 뭐 배우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그 뉴스 하다 보면은 이제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방송에 투입하려면은 뭐 그게 가능한 친구도 있긴 하지만 경력이 없다면은 또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실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또 특히 바로 또 실전에 그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무를 할 정도의 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학교나 뭐 학원 같은 데서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예. 보통 아주 전반적인 기초 과정에만도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해야 6개월의 되는 기초 거예요? 과정을 예. 겪은 다음에 네. 분장의 기초부터 최소한 3개월, 6개월 또 준비를 해야 되면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근데 그 1년을 한다는 것도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단계적으로 네, 밟아나가는 기본 분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다 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통 언제부터 이걸 배우게 되나요? 요즘에는 참 대한민국이 참 우리나라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 미용 관련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스킬이 굉장히 좋다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이런 분장 전문 과정이 개설된 학교가 많고 네. 심지어는 한국에는 미용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고등학교도 쪽으로 있어요? 네, 고등학교. 이쪽으로 저 하고 싶은 처음 친구들이
빨리 그 분야로 뛰어드는 그런 게 아마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교육열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 민족에도 그런 게 손기술이 좋아서 네. 손으로 한 뭔가를 잘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없지 않아 네. 있겠네요. 네.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러시면 이제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학생 때 미리 관련 전공을 해 놓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취업을 해서 먼저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정한 그 역할을 내가 모든 표현이 가능한 그런 인류 분장사가 되기까지는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미리 준비를 하고 전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는 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뭐 IT만 강국인 줄 알았더니 미용도 강국도 참 강국이었다라는 많아요. 걸 그러니까. 느끼는 예. 순간인데요. 꼭 전공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일찍 시작하다는 게 유리하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쪽으로 안 나온 친구라고 하더라도 아카데미라는 대안이 또 있겠죠? 네, 저 우리나라가 또 미용 아카데미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발전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기술도 좋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카데미에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다면 예. 제가 그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선생님 역시나 네. 뭐 비슷하고 그렇죠. 사사를 왜냐하면 찾아야 되는군요. 네. 예.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한테 아, 또 최근에 실무로 뛰었던 현장에 계신 선생님한테 배우시면은 좀 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만 실전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또 그 바닥 그쪽 업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뷰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카데미에는 실무가 없이도 스킬이 좋으시거나 강의 기술이 좋으시면 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분장은 조금 다른 게 좀 더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배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티 메이크업이 분장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효장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전문적인 스킬을 요하는 그 방송 분장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 점을 좀 기억하셔서 네. 단순한 화장이 아닌 진짜 내가 특수 분장부터 해서 어떤 고난도의 분장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아카데미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실전에서 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잘 사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일을 좀 배우기 시작하셨나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25년 되나요? 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네, 배우는 건 뭐. 제가 이 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네. 예, 디자인 전공해서 저는 광고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대학을 메이크업을 졸업하고? 시작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그래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보통 한 90년대부터 네. 25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90년대 때 네, 저는 90년대에 시작하신 거죠?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업계라든지 네. 업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네, 저가 시작할 때는 물론 분장은 항상 있어 왔고요. 방송국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뷰티 메이크업이 한창 붐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런 때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때 90년대에도 이제 막 그 분장과 메이크업 그리고 막 드라마나 이런 패션쇼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 막 앙드레 김 활발하게 선생님 계실 때. 그때입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패션쇼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전속하는 예. 그 모델 에이전시도 굉장히 많을 예. 때 그럴 때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게 필요한 재능 같은 거 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노력으로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네. 천재성이라든가. 제가 그런 질문을 예.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게 노력만으로 되나 아니면 좀 타고나야 되나 그런 이런 걸 파는 직업이에요, 질문을 이게? 조금 어떻습니까? 받기는 하는데요. 예. 오랜 경험에 우리 저 학생들이나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본 결과 조금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고 할까? 어릴 때부터 만화 그리고 이런 거 그리기 좋아했던 약간 친구들이 디자인 조금 더 조금 재능이. 더 빨리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꼭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화장 도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골상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물론 표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관심 또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집착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사실은 생각하고 뭐든 뭐 듣고 보고 하는 거를 손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간 성격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덕후스러운 그런 외골스러운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되겠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 좀 이렇게 잘 소통도 하고 사람 네. 좋아하고 왜냐하면요, 그런 이게 분들이 해야겠네, 그죠? 이 예. 지금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네. 이게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기술이 물론 중요하지만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러겠네요. 그리고 좀 센스도 좀 필요합니다. 가끔 예전에 네. 이제 그 예전 일이지만 그 분장하실 때 정말 한 마디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 얼굴에 힘들어요, 그러면. 우환이 있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런 경우는 좀 어렵더라고요. 받으면서도 좀 불편한 느낌? 네, 저희가 근데 이제, 그래서 예. 현장에 보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도 참 중요하지만 네. 정말 이 분장사로서 성공하려면 어. 사실은 팀워크이다. 사람과의 어떤 네, 그런 관계에 관계.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스스로 표현을 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우리 하기도 회장님 합니다. 딱 보시기에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너무 예. 좋아 보이십니다. 칭찬을 그러니까요. 받겠습니다. 네. 예. 참 방송 분장사도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맞아요.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예. 보통 방송 분장팀 하면 네. 몇 편 정도를 하게 되나요? 보통 이제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막내 막내. 네, 스텝을 아하. 얘기 말씀드릴게요. 전속이 된 분장사라면 처음에 한두 편 정도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주지 않습니다. 쉬운 거부터 그쵸. 주겠죠.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예. 이제 말은 일주일에 한두 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준비하고 연습도 연습을 하고 하는군요. 또 선배 팀장들 도와도 주고 항상 대기하는 시간이 길죠. 그래서 한두 편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항상 방송을 근무를 하면서 계속 그 다음 내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군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조 역할을 할 때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수부름 하려고 와 있었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그건 잘 그 인내 네. 시간을 잘 겪어내야 견뎌야 되는 할 수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근무 시간도 맞아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원래 뭐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 아침 9시, 6시라고 네. 하지만요. 이게 촬영 현장에서는 뭐 새벽 대기도 많고 맞아요. 야간 촬영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방 촬영도 많고 해서 맞아요. 실제로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보조 역할 할 때는 할 때 네. 멀리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서 봐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까다로우신 분들은 여기 옆에 서 있으면 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눈치껏 그런 눈치껏. 센스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거 센스. 눈치 있고 센스 센스 있고 있고. 사람 좋아하고 네.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힘든 점은 많겠지만 방송 분장하면서 정말 이럴 때는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점 네 그렇습니다. 언제가 있을까요? 사람 관계가 가장 힘들죠.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다시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직접 출연진들 받은 출연진이 출연진이 또 싫다고 하는 강하게 경우도 뭐랄 때도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맡기진 않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이거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다시 손을 봐야 될 때 이럴 때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뭐 일이 어려운 거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참기 어렵다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까도 들고요. 시간 얘기했었죠. 한숨을 좀 크게 쉬었는데 뭐 일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어요? 혹시 대기 정말 이건 시간. 예,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출연진이라든지 늦게 온다든가. 심지어는 뭐 쪽대본이라고 하죠. 시간, 대본이 네. 늦게 드라마 같은 경우에 촬영은 스탠바이 돼 있는데 대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거든요. 막 근데 이제- 급하게 찍어 갈 때는 요즘은 사전 제작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겠네요. 그럴 때는 저희는 무조건 기다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 그때 뭐 하세요? 기다릴 때. 그냥 기다려야죠. 그냥 기다려요? 네. 그래요. 뭐 그 요즘에는 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네, 아, 거기서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지만 조금 예전에는 낫게 그게 예전에는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대기입니다. 야. 네, 밤낮 없이 대기를 진짜 많이 힘들겠네요. 했죠.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좀 네. 이 일을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걸 느끼신 적이 그 방송 분장의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청률이 좋을 때 아.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반응이 너무 멋있다. 어디 뭐 방송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시청률 잘 나오면? 당연히 있죠. 있어요? 요즘엔 드라마에서 포상휴가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요. 네, 포상휴가 갈 때 그리고 이제 또 팀장님들은 시청률을 굉장히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네. 시청률이 높으면 그 팀이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같은 팀원으로서도 굉장히 분장의 그 보람을 느끼신다고 많이 역시 이 사람은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당근이 네. 들어와야 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송사 근무를 단순히 이런 거 시작하실 때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TV에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방송사 근무가 멋있다. 뭐 이렇게 또 약간 좀 뭐라고 하죠? 마니아들 있잖아요. 아이돌 마니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네.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뭐 아나운서, 연예인들 만나고 싶어서 방송일 시작했다.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솔직히 실제로? 많습니다. 네, 어린 많습니다죠? 친구들은 맞습니다가 아니고 많습니다. 네, 예, 어린 예.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게 또 어떤 자극제가 되기도 하는 그렇군요. 모양인데요. 네. 근데 굉장히 문은 좁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을 볼 수 있는 이 방송국에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기회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검증 받아야 되는 실력을 검증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생각 안 할 수가 그런데 없겠네요. 이제 네. 배웠는데 실컷 배웠는데 저희 같은 뉴스 방송국에 온다. 이러면 이제 뭐 어르신들만 봐야 되고 근데 또 힘들 수 그게 있겠네요. 나쁜 것만도 아닌 것이요. 사실 분장이라는 게 무대 분장도 있어요. 네. 무대 분장 사실 무대 그냥 분장. 순간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그렇네요. 방송 분장은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자막에 아. 자기 이름이 나간다는 거. 그렇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방송 분장을 가장 어떤 그 경영 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쳐주는 그런 그러니까 게 엔딩 좋은 크레딧 때 같이 그럼요, 올라가기도 그럼요. 하고. 네. 그런 보람이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적인 자유가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보람이 크다는 거는 모든 방송 관계자들이 모두 다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뭐 가장- 녹화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쪽대본 이렇게 나오면 예. 시간이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 같은 부분도 좀 가장 잘 중요한 부분입니다. 챙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그럼요, 솔직하게 그럼요. 말씀해 저희도 주세요. 뭐 가식을 초봉은 요구하지 저희 않습니다. 직업이 그렇습니다. 문자뿐만이 아니라 미용 기술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본인이 일을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텝일 때는 일단 박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액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좀. 그래서 방송국 어떤 사정에 기준 따라 정도? 다르겠죠. 네. 네. 한 150 정도, 150 정도. 초봉 정도, 네, 그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 맡을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한 팀장 정도 되면 음. 그때는 또 편수당 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때는 저는 그 팀장 정도 가는 전 데까지 저는 한 5년 정도. 회장님이 가장 본인이시니까 네. 내가 팀장급 했을 때 네. 이런 때 어느 정도였다? 팀장 정도면은 그것도 조금 팀장마다 다르겠죠. 어떤 작품을 네. 맡느냐,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팀장 정도면은 한 500 정도, 한 4, 500 정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정말 근데 거기까지가 사실 쉽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그 희망이 있습니다. 예, 500, 600 뭐 아무나 봅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렇죠. 희망을 갖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류 드라마 최근에 뭐 이제 뭐 중국 그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좀 많이 접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류 드라마나 뭐 가수들도 진출하면서 해외 진출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K-드라마, K-팝이 넘어가면서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요구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쪽 지역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 때문에 조금 주춤한 중국은 것도 뭐 사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한국 뷰티 K-뷰티라고 또 하죠. 그래요? 관심 K-뷰티를 많아요. 네, 초대하는 외국 특히 회장님 보실 중국에서 때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저기 C 뷰티하고 네. K 뷰티하고 달라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화장은 다 기본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K 뷰티만을 얘기를 할 수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K 드라마, K 팝, 그러니까 그 한국의 문화가 다 이렇게 수출된 거고 그 안에 메이크업이 있는 거고요. 사실 K 뷰티만을 얘기하기는 조금 큰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네. 그런 문화 자체를 또 전체 동경하고 문의 전체가 좋아하기 K 때문에. 메이크업이다, K 뷰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네. 보면 유튜브에서 또 네. 뷰티 관련해서 자신만의 1인 미디어를 맞아요.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 친구들도 해외에 불려서 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팬사인회 하는 그런 아티스트 있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용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말 이 손재주는 정말 네.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 분장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실질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작했다가 또 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망이 있는데 어떤 본인이 정말 원해서 이렇게 그 기간까지 가기가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들이.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뭐 재미삼아나 그냥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분장이나 메이크업의 뜻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사명감, 네. 그리고 그렇군요. 자긍심,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일은 일정한 그 본인이 그 능력을 인정받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방송물들이 같이 수출될 때 정말 이렇게 K-뷰티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그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열정, 근성도 중요하지만 사명심, 중간중간 그 과정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 네. 포인트를 맞기까지는 정말 어렵고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들 어떤 과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이겨내려면 이제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어야겠죠. 그런 네. 자긍심이 내가 있는지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분장예술협회의 최은영 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간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